네,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금요일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그래도 올라갑니다. 이거 참 계속 밀려가지고 고민을 네. 많이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손실이 좀 줄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8개 종목 오늘도 뽑아서요. 최고의 종목 뽑아서 오늘 오후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9거래일 만에 드디어 우리 증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오늘 또 기분이 좋았던 게 개별 호재 소식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좀 전체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속속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들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8가지 특징주 골라왔으니까요. 네. 이따 대진표 통해서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하십니까? 뭐 좀 낫습니까? 관망해야죠. 관망해야죠. 예. 자, 어쨌든 신중하게 또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8가지 종목, 자, 어떤 게 나올까요? 한번 기도 한번 해보고요. 내 종목 있을까? 공개합니다. 네. 자, 오늘의 8가지 종목은요, 공개해주세요. 예. 자, 첫 번째, 게임. 그렇습니다. 게임 참 힘들죠.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듯, 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은 또 다른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1라운드에서 볼고요. 네, 2라운드는 아모그린텍 그리고 한솔케미칼이 있습니다. 아모그린텍 전자부품 제조업체고요. 네. 한솔케미칼 이번에 호실적 기대감 다시 한번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3라운드에는 접었다 폈다 폴버블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익 IPS 반도체 또 대표적인 또 소부장 아니겠습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랜만에 나온 셀트리온 그리고 매드팩토가 있는데요. 바이오로 엮을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조금 슬픈 분위기를 갖고 안 있고 좋죠. 매드팩토는 그래도 슬프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잘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좋은지 함께 비교해 볼게요. 자, 이상형 월드컵 내 종목 있으십니까? 있기를 바라며. 네,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루나. 그렇습니다. 이 뭐 스테이블 코인, 가상화폐. 안 그래도 뭐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부담 좀 맞아요. 갖고 있는데 가상화폐가 또 흔들리게 되니까 이게 또 부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가상화폐 하면 또 게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네. 또 이 NC소프트나 위메이드도 그거 안에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시청자 투표 기다리고요. 우선 게임주, 이게 버텨이나 아니면은 이걸 좀 탈출해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일 루나가 이제 상장 폐지 때문에 그쵸. 지금 P2E 게임주들이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반대해서 지금 NC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이 지금 최고치가 나왔고 네. 아무래도 이 평소에 이제 전에 시장과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네, 네. 금리 인상 시기이기도 하고 기술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까지 가격이 너무나 또 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약간 악재가 겹친달까요? 네, 맞습니다. 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한 배를 탔다. 비트코인과 한 배를 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이러한 안 좋은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루나라는 코인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되어 있다. 그렇죠. 이제 루나라는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블록체인 네.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게임들과 엮여 있던 코인인데, 이게 스테이블인가요? 아니죠. 스테이블은 아닙니다. 아니군요. 고정식은 아니고 아,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루나의 상장 폐지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많은 대기업들이 밸류 체인에 합류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게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네. 루나 믿었던 루나가 지금 상장 폐지를 돼버려? 이렇게 이제 다가가면서 연쇄 그렇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네. 있는 건데 네. 거기 이제 시장이 백그라운드가 지금 못 받쳐주다 보니까 이게 해지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방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P2E의 좀 악재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P2E와 NFT 게임 사업은 다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네. 최근에 신규 여기는 저가겠지 저점이겠지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네. 일단 당연히 신규로 진입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 이 부분은 절대 진입을 하셔는 안 되고요. 네. P2E NFT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고요. 어느 정도 이 루나라는 그 충격파가 좀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악재 네, 재료가 네. 크기 때문에 네. 이 바닥을 다시 재바닥을 지지하기 전까지는 아직 쳐다보지는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지금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손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어쨌든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위메이드를 대장으로 시작해서 이제 컴투스 같은 그런 대기업들을 필두로 한 P2E NFT는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겠죠? 오래 걸리겠죠. 루나 때문에 더 오래 걸리겠죠. 루나 때문에. 네. 근데 P2E가 아니더라도 성장성이 좀 있을까요?
P2E가 아니라면 성장성이 없어요?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위메이드도 어떻게 보면 코인과 NFT 그리고 P2E 같이 엮어서 이 돈 벌 수 있는 게임, 즉 이제 플레이 투 원, 플레이 투 그쵸. 원으로 네. 지금 올라간 건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결국엔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성장성을 보고 사람들이 네, 많이 네. 투자를 하고 고밸류라는 그런 측면, 실적이 그만큼 절대 나오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갈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제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건데 이 루나 코인을 기점으로 조금 그 시장에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수심이 많이 약화가 될 것 같고요. 예. 거기 이제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체 시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전체적인 증시가 뭐 공급망도 있었고 금리 인상도 있었지만 그렇게 충격이 막 그렇게 크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전체 시장을 흔들었던 것처럼 네. 이런 게임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그 큰 돌이 하나 던져졌다. 루나 폐지라는 큰 돌이 던져졌다. 그렇군요. 자,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P2E가 다시 메가 트렌드로 다시 잡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시는데 네. 결국엔 이제 블록체인 그 자체의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루나가 상당한 신뢰감을 받았던 그런 가상화폐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최인호 전문가님은 이제 앞으로 이런 좀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런 거와 게임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탈중앙하고 디파이라죠. 이 디파이 시장인데 이 예. 디파이 시장이 사실은 지금 지금 증시라든지 지금 세계 사실은 되게 부정적이었었어요. 시대는 앞서 나가지만 같이 가야 되지만 네. 자체가 되게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디파이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은 달러를 부정하고 현금을 부정하고 서로 간에 이제 거래 체계만 되니까 중앙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력이나 세력이 있는 그런 데 되게 힘들죠. 나는 사실 이렇게 오늘도 떨어진 이유가 게임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증시에 되게 게임주 같은 경우 미국에서부터 계속 안 좋게 계속 대표적인 메타버스. 예. 제일 메타버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시장 게임 시장을 떠나서 코인 시장, 그다음 NFT 이게 연쇄적인 거예요. 근데 제일 마지막이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이 지금 이제 P2E라고 해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되게 어찌 보면 참신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상상치도 뭐 돈을 내고 게임하는 거지. 네. 그냥 오락실에서 그렇죠. 50원, 100원 내고 게임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돈을 내고 내가 적정하게 전기세를 쓰고 나오는 게 정상인데 네. 게임을 하면서 돈을 그치, 번다. 반대로. 너무 희한한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관망세적인 봐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NC소프트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70%도 떨어지고 고점 대비 한 7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기는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은 게임 시장과 메타버스, 코인 시장이 같이 동반적으로 한 생태계로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로.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좀 지켜봐야지. 그렇다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서 게임, 메타버스, NFT 안 들어가신 분 포트폴리오에 다 담아라고 해서 다 담았을 거예요. 네. 한두 지금- 개씩 다 있으실 것 있을 같아요. 거예요. 근데 그게 예. 최하 50에서 70까지 떨어져 있을 거라고요. 보기 싫겠네, 예, 그렇죠. 진짜. 예, 평단가 맞추고 내려오지 않은 이상은 그럴 거라고.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께 꼭 이 말씀을 들으시자면 이게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더라도 좀 가지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네. 좀 관망하는 자세에서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좀 이렇게 성장세가 좀 돋보이고 있는 종목들, 좀 어려운 종목들, 좀 뭔가 이게 비전은 보이지만 제시할 수 있는 답이 없는, 해법이 없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가지고 있는 비중을 좀 작게 진입을 하면서 들어가라.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노브록스로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옛날에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어. 이게 세상에 나오기 전에 거의. 역시 빠르네요. 빠르죠. 근데 지금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 그렇군요. 너무 근데 그런 즐거워하시는 우리 위안을, 예, 거예요. 우리 위안을 가지시면 됩니다. 높은 분도 힘들다. 힘듭니다. 예. 그러면 조심하시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게임주 저는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네. 이 NFT라든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런 코인과 관련된 거로 좀 더 게임을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이제 위메이드랑 컴투스, 이게 좀 더 이제 NFT 좀 직접적으로 네, 그렇죠. 앞장섰던 게임주고, 뭐 NC나 크래프톤, 펄어비스 이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옛날처럼 신작에 대한 모멘텀을 움직였던 게 더 컸었단 네, 말이죠. 좀 정통 게임 같은 느낌. 예, 그래가지고 이 같은 충격파에도 충격파의 그런 강도가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인호 전문가랑 또 두 전문가가 간략하게만 좀 들어볼게요. 저는 예. 먼저 할까요? 예, 먼저 저는 해주세요. 이렇게 옛날 전통 게임이라 불리는 이렇게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 아이템을 밖에서 시외에서 거래를 해서 이용했거든요. 그랬었죠. 현금화 네, 거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 NFT하고 사실은 이게 지금 이 게임하고는 지금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좀 상황이 좀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위메이드하고 지금 컴퓨터 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이 네. 그걸 대장으로 앞장섰기 때문에 그죠. 여기가 먼저 요즘 트렌드. 여파가 더 크게 올 것 같아요. 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온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임 전체가 다 그냥 하나로 보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더 심각하다 보여요.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종목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P2E를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냐, 그렇죠. 위메이드 회사냐. 컴투스. 예. 즉 그 말은 그 회사의 주가, 그 주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밸류가.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나 그 전에 이미 많이 내려오던 상태였어요. 그렇죠. 게임주들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저는 하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막 폭락까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폭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그 회사 가치, 성장성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탈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큰 폭락은 오지 않겠으나 일단은 네. 다시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게임도 그 내부적으로 약간 다른 게 있으니까 좀 네. 바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게임별로 좀 다른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접근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종목을 좀 골라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렇게 루나에 뭐 타격을 받았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오늘 올라온 이 NC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의 주가만 살펴보면 아이고. 빨간불을 켜내면서 그래도 오랜만에. 상승률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우선은 이 종목을 골라봐야 할 텐데 NC소프트 이런 정통 게임 같은 그런 NC소프트냐 아니면은 앞으로 좀 기대감을 많이 받았던 위메이드냐 네.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거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위메이드 골랐습니다. 위메이드요? 바닥이 좀 이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관점이었고 그럼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네. 자, 전통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최인호 전문가 NC소프트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자, NC소프트 매력은 지금 이는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좀 흔들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NC소프트는 그냥 이 이상 바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잃을 게 없는 예, 사람. 맞습니다. 예, 너무 진짜 잘, 무서운 예, 사람.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 네. 예, 이제 진짜 너무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들어와, 이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위메이드를 따라가려고 앞장서려고 NC소프트가 이제 네. 그쪽 시장을 좀 약 호시탐탐 좀 봤는데, 그렇죠, 예. 근데 워낙 대장주가 위메이드고 그다음에 컴퓨터 홀딩스다 보니 일단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더 내려왔습니다, 진짜.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잃을 게 없는 종목이다. 잃을 게 없는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오늘 시세가 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관망을 해야 됩니다. 사실 게임주라든지 이제 NFT 그다음에 이쪽 관련주는 저는 좀 관망세. 처음 지금 의견이랑 투기- 같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저도 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보고 있고요. 혹시 진입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탈출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예민하실 거예요. 네. 그쵸. 그것도 관망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큰 이렇게 뭐가 나오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조건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젊은 친구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너네도 왜 게임을 안 하냐 하니까 지금은 밖에서 노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놀다가 게임을 하고 하다가 이제 밖에서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게임 시장 자체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소비 위축됐네요. 국가에 위축이 됐기 코로나 때문에 수혜주였었죠. 예, 근데 중국은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봉쇄령이라니까. 아, 그렇죠.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의미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게 말하자면. 그래서 약간 너무 좀 약간 선행적인 부분이 너무 강했던 어찌 보면 네. 이 업종 업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는 것도 좀 조심스럽게 좀 관망하자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메이드는 이렇게 좀 네. P2E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왜 직격탄입니까? 좋게? 네. 왜 그렇게? 그래서 좀 생각하시나요? 역설적으로 저는 한번 위메이드를 골랐던 게 어허.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성장성이라기보다는 이미 리니지 W로 굉장히 좀 대박 아닌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자리 잡았죠, 이 게임. 네, 그래서 호실적이 지금 나온 부분이고 오늘 상승세가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주들에 대한 아무래도 약세이다 보니까 지금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저는 고른 이유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걸 기다렸다 잡아보자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결국에는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공통적인 상황인데 예, 예. 둘 중에 하나 골라보자면 위메이드의 성장성을 믿고 더 저점에서 한번 잡아볼 만하다. 네, 오히려 이 루나라는 그런 악재를 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보세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는 바닥 따지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몇몇 되는데 개인들은 추가 매수 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네. 힘드실 것 같거든요.
위메이드는 폭락이 정말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정말 그 시장 상황, 게임에 대한 시장 상황, 그리고 그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탄탄한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걸 권유를 드리겠고요. 네, 추가 매수는 분명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메이드가 더 떨어졌을 때 네. 잡아보자. 예를 들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도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러한 악재를 오히려 이용해야겠다. 네. 바닥 다질 때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은 결국에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블록체인이 루나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됐다고 해서 블록체인 시장이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게임주들이 사업을 해야 되고 올라갈 텐데 그의 바닥을 잡아본다면 이 위메이드는 네. 더 떨어질 때 잡았을 때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네. 바닥은 아니고 일단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한 지하 한 20층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센데요. 네, 지금 네.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게임주들의 관심을 둘 그런 여력이 없어요. 지금 당장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거는 기회입니다. 네, 공포에 사서 환호에 팔라고 말하듯이 네. 공포감이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섹터들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 얘기 쭉 듣고 있다 보니까 두 분 다 사실은 두 종목 게임을 비교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4강 라운드 때 바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자, 체인호 전문가 NC소프트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 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네, 그래도 NC소프트. 그렇죠. 이게 또 지금 이런 루나 충격파에서 그나마 또 피할 수 있는 게 맞아요. NC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골라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위메이드 이제 바닥을 잡고서 네.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어느 네. 정도까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내심 떨어지길 바랬습니다. 네, 다음 라운드 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그렇군요. 축하해요. 매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는 저희는 6만 원 아래서부터 잡으십시오. 매수가는 6만 원 아래서부터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 6만 원 아래도 저는 보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기술주들에 대한 그런 안정세가 이어질 때 6만 원이 와도 네, 6만 원 예. 라인 6만 원 라인이 오는데 그때 한창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여전히 네. 팽배하다면 그거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만 원 아래라고 설정을 드리는데 그때 네. 시장 상황 보고 잡으시길 바라겠고 목표가는 85,000원 일단 잡도록 85,000원.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골라주신 NC소프트가 올라가게 되고요. 위메이드는 우선은 6만 원 아래에서 잡으신 다음에 8만 원까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와 관련해서 아모그린텍이 올라와 있고요. 또 한솔케미칼, 지금 전가가 되나 봅니다. 이런 전가가 되는 기업들 잘 보자고 최근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두 종목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모그린텍과 한솔케미칼 지금 올라와 있네요. 클릭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김형호 전문가님은 아모그린텍 대 한솔케미칼 어떤 선택입니까? 저는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아모그린도 비슷하게 좀 차트가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군요. 약간 매물벽을 아모그린텍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최현우 전문가는요? 예, 저도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아모그린텍은 어쨌든 간에 그 ESS 분야에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뭐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에너지 이제 세이빙 파워 시스템 그 자체 저장 장치 관련된 시스템에서 네. 좀 일단은 좀 선두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2차 전지에 또 관련돼 있는 또 부품 소재를 또 같이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2차 전지도 에너지를 세이빙하는 어찌 보면 저장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좀 작은. 예, 그래서 또 다각도로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이제 또 리비안이 어저께 저녁까 떴지 않습니까? 17% 넘게 올랐더라고요. 17.9%인가 네. 그랬을 거예요. 어저께 제가 방송에서 네. 뭐 했죠, 제가 어저께? 뭐 자랑하시려고? 배워 산다. 할 때, 배워 산다. 6시 했던 거요? 그때 제가 이제 리비안을 좀 말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스타트 할 때 리비안을 자동차 이야기 리비안을 먼저 시작했는데. 자, 그 영상 보겠습니다. 예,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오늘 보니까 이제 리비안이 뜨니까 이게 커플링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고효율 자성 부품이 공급한다는 소식을 그런 거 하는군요. 매칭으로 다 엮여버렸죠, 그냥. 네, 네. 그래서 원래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엮어버리는 상태에서 오늘 좀 주가가 좀 튀었는데. 그쵸. 제가 한솔케미칼이 왜 좋은지를 진짜 좋은 종목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배가 뛴 종목이에요. 2014년부터. 그러니까 7배요? 10배에 가까워가는 종목입니다. 오. 자, 두 번째는 반도체를 하고 있고요. 예. 2차 전지에 또 음극지에 들어가는 바인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극재라는 2차 전지 한 14% 정도 들어가는 단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바인드를 하고 있어요. 소재 부품으로서.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아, 그렇군요. 바인드 들어가야죠. 근데 돈은 얼마나 들어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또 14%라 이제 어떤 또 일부분이 또 중요한 들어가죠. 부품을. 예. 근데 반도체 소재 기판에 관련된 것도 하죠. 맞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있는 바인더도 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환적인 이런 구간에서 한번 폭발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총이 7배가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00% 조만간에 10배로 그냥 달성하기 가까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중장기 섹터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굉장히 팀입니다. 호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모그린텍 4차 산업의 핵심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네. 좋은 거 아닐까요? 아무그린텍 같은 경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지금 파우치 LFP 배터리를 네, 맞아요.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맞아요, 지금 맞아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파우치, 그러니까 각형을 만들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파우치까지 LFP 배터리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파우치라고 하면 이제 얇은 그렇죠. 얇은 배터리인데 그게 이제 딱 전기차에 들어가기 딱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죠. 네. 거기에 있어서 지금 LFP 배터리의 중국 매출이 좀 본격화되겠다. 네. 거기 이제 아모그린텍이 이러한 그 벤더 업체로서 좀 수혜를 받겠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저는 LFP 배터리를 진출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죠. 지금 테슬라에서도 계속 이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 LFP 배터리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LG에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LFP 배터리가 지금 중국 시장에 너무 몰려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LFP 배터리 진출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 투자비는 들겠지만 네.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아모그린텍이 거기에 있어서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네. 어제 뭐 리비안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웰스파고에서 맞아요. 이제 전기차 시대로 도래해야겠다, 해야 네. 된다 이런 이제 보고서도 나오면서 리비안이 급등을 했는데 네. GM하고 포드는 또 반대로 하락했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리비안이 이제 급등을 하니까 2차 전지에 관련한 그런 배터리 회사들도 좀 수혜를 오늘 받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리비안 관련주들 뭐 에코캡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를 가면서 좀 좋은 그 호재 거리도 있었는데 리비안에 예. 관련된 거리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거에 관련해서 순환매 뭐 대원화성이라든지 같이 순환매가 도는 모습을 오늘 보였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을 보신다면 그 순간순간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그렇군요. 존재한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상관관계들, 리비안이 급등을 하면 내가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지? 물론 이건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거의 그 에코캡 같은 경우에 이제 상한가를 갖고 네. 그다음에 봐야 될 게 대원화성인데 네. 대원화성이 이제 실제로 8시 40분부터 0%에서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뭐, 이 0% 시작하면 당연히 이건 담아야지라고 생각을 한 종목이었는데 그게 이제 동시효과 딱 장 시작 직전에 15%까지 갔단 말이죠. 확 치고 올라.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초거를 잡아야 될까요? 버텨야 되나요? 잡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조정 자리를 봐야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익 실현 매물 조정 자리를 잡고 네. 저희는 그거에 대한 수익을 편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가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물리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물렸겠네요, 네, 샀으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요. 데이 트레이딩 하실 때는 아.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하셔야 되고 냉정하게 재료를 판단을 해서 들어가셔야 된다. 그 데이 트레이딩 네. 얘기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 동시효과 때 시간이 막 느껴지면 약간 두근두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두근두근함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심장 손절가만 떨려가지고. 확실히 잘하시면은 예. 문제는 없는데 그 중요한 건 손절가를 안정해놓고 시작을 하면은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손절가, 네. 네, 맞습니다. 주식 투자자분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내 거는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예 손절이라는 생각이 사실 대부분 없어요. 왜냐하면 기대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 투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시나리오. 거기 뒤에 수익이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 역시 이야기를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네요. 그러면은 잘못된 시나리오로 갈 수가 있다. 네, 손절가도 함께 이렇게 좀 책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전문가보다 한솔케미칼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네. 자, 한솔케미칼, 아모그린텍. 아, 너무 차이 나네요. 네, 한솔케미칼 81%로 예. 압도적으로 득표율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아모그린텍에 대해서도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김명호 전문가님 세워주세요. 네, 목표가는 13,000원. 그 정고점에 이제 윗골이 많이 달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아모그린텍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예, 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길게
보는 거는 추천은 못 드리고 앞에 이제 매집의 흔적이 아무래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플러스 점수는 줄 수는 있는데 크진 않다. 네, 이거가 예. 지금 시장 상황과 맞게 본다면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종목 한솔케미칼이고요. 아모그린텍은 13,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폴더블 스마트폰의 출하량과 또 매출이 연결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원익 IPS, 또 반도체와 또 엮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죠. 네. 두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 마음에 드는 종목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님이 먼저 골라보실까요? 오늘 민주가 이안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예측하신다. 네. 아니, 은근 잘 맞아서. 그러니까요. 은근 잘 좀 맞아서. 기대돼요. 숨어 있는 최고 종목이 있었다니까요. 한솔 케미칼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원익 아니에요? 원익 IPS입니다. 와, 선물하게 하십니다. 네. 원익 IP에서 선택해 네, 주셨고요. 맞습니다. 김영우 전문가는요? 저도 어제 이제 최인호 전문가님 어제 리비안 얘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리비안 왜요? 급등하는 거 보고 아, 어제 그러셨구나. 제일 많이 하셨는데 18% 올라가는 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원익 IPS에 한 표 더 예, 던지겠습니다. 우리 최현우 네. 전문가님께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시면 진짜 땅 보고 가만히 계시네요. 맞아요. 네. 되게 표정에 미동도 없으시고. 아닙니다. 얼굴에 무슨 더 말을 해줘, 더 해줘 이런 느낌이 써 있는 느낌. 자, 두 전문가 모두 원익 IPS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골라주시고 네. 그 잠깐 그 믿음님께서 NC 소프트 가격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그때 6만 원 바닥이고 8만 5천 원의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요거 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덕산 네오룩스 어쨌든 지금 우리 김영우 전문가도 네. 지금 폴더블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 비싼 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대한 그런 전망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예. 왜 다른 거예요? 원익 IPS입니다. 그러니까 덕산 원익 네오룩스 알려주세요. IPS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덕산 네오룩스가 조금 더 이제 모멘텀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사실 뭐 사소한 거긴 합니다. 뭐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 사소한 것도 그게 합쳐져서 확률로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신중하시네요. 이제 폴더블 4가 나와요. 근데 갤럭시요? 나오고. 네네 폴더블 4가 나오는데 그거 사야 네. 되겠다. 제가 지금 펜을 하나 들고 있잖아요. 지금 예, 펜을 네. 들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꽂을 데가 없어요. 따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네. 아니면은 케이스에다가 케이스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를 따로 사야 되는데 네. 폴더블 4에서 이거를 포함시켜주길 바랬거든요. 노트처럼 이렇게 내장을 하길 바랬는데 안 그 내장이 안 될걸요. 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폴더블 폰의 그 매출에는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걸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폴더블을 폴더블이 많이 팔려야 이게 그렇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한번 주식 투자를 하시면 있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약간 전문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근데 수도 있는데. 실생활에 적용을 해주시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맛있으면 스타벅스 주식 삽니다. 뭐 이런 진짜요? 느낌의. 네, 맞습니다. 생활 속 네. 그런 거군요. 나이키, 애플, 네, 다. 피터 린치였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어쨌든 이러한 그런 사소한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폴더블 폰으로 저번에도 예전에 폴더블 폰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KH 바텍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종목들 나왔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폴더블로 결국에는 다 기조가 바뀐다. 네. 네, 중국에서 그렇게 이게 무슨 핸드폰을 접어서 누가 사용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네. 결국엔 지금 다 뒤집어내고 있잖아요. 결국엔 그렇죠. 폴더블이랑 풀립이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덕산 네오룩스도 이제 좋은 펀더멘탈을 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재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원익 IPS에 비해서는 이 장비 반도체 장비 쪽에서 이제 전 대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원익 IPS는 좀 높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덕산 네오룩스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 이제 그 말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쉽지는 그러면 않죠. 원익 IPS만큼이나 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 둘 다 좋게 봅니다. 둘다 좋게? 결국엔 둘 다 좋게 보는데 그래도 원익 IPS. 아. 네. 양비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원익 IPS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선택도 한번 체크해보죠. 결과 보여주시죠.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모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오늘 원익 뭐. IPS를 골라주셨네요. 오늘 1라운드 때부터 계속해서 뭐 확실하게 선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덕산 네오룩스 김영우 전문가한테 시커 물어봤는데 최인호 전문가께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네. 뭐 나온 것도 뭐 괜찮더라고요. 뭐 중국 뭐 매출액도 전년 대비해서 한 53% 분기로 했을 잘했어요. 때 예, 많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9.7% 기록했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원래 디스플레이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일본이 거의 포기했다시피 한국이 강세인데 제쳤군요. 예, 근데
이 시장에 이제 고가 정책에 근데 뭐 기계라든지 뭐 컴퓨터 노트북의 그 고가 정책에 비해서 상당히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을 하거나 뭐 사는 데 있어서 공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입적인 마진이 사실 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도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좀 더 나은 좀 그 뭐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좀 진출해야 되는데 네. 이 하향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단은 시스템이에요. 모든 이제 애플 카드 나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디스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소재 업체라고 저는 봐지고요. 네. 일단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보는 거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로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추세를 좀 전하려고 했는데 거래량이 나는데 21평이 오늘 딱 걸렸더라고요. 생명선에. 그래서 어제 보면 이 생명이 더 할 건지 나을 건지 모르겠지만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상승세는 이어질 거로 예상됩니다. 네. 예, 가격은 53,000원까지 좀 좋게 평가해 주겠습니다. 네, 좋게 평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이요. 감사합니다. 제 사장님 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세 분이서 모두 원익 IPS를 골라주셨으니까 네. 올리도록 하겠고요. 덕산 네오룩스는 좋게 잘 봐주셨습니다. 53,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4라운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라운드는 아까 뭐 채팅창에 나왔지만 밉상이 하나 있죠. 예, 셀트리온. 오늘 또 걱정을 한껏 시킵니다. 자, 최근에도 계속 언급이 됐던 또 그룹 종목이기도 한데 네. 올라와 있고요. 매드팩토가 또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셀트리온과 매드팩토 중에 골라주시길 바라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이 아픈 손가락 같은 셀트리온인지 아니면 그냥 손가락 매드팩토인지 네네. 골라주세요. 저는 셀트리온 골랐습니다. 셀트리온이요? 네네. 진짜요? 셀트리온 오늘 굉장히 역발상 많이 하시네요. 고르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한데요. 지금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사실은 말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 셀트리온 골랐습니다. 네, 사실은 말랍니다. 네. 자,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매드팩토가 생뚱맞게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드팩토가 왜 생뚱맞은지. 자, 오늘 그 매드팩토에 대한 것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호 전문가님, 왜 네. 오릅니까? 지금 하반기에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이제 지지 매물대는 좀 이제 붕괴를 하긴 했지만 이제 하반기 이제 벡터 서팁 관련해가지고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 거기 네네.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해준 그 물질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 제약바이오는? 네 그렇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로 주가가 펌핑이 되어야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텐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코로나에 대한 그런 주가가 이미 블라핑된 상태에서 악성 매물대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 매물대들이 즉 이제 위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난 여기까지 버텼어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또 매도 물량 그쵸, 나오고 그쵸. 예. 그런 시기들이 이제 소화 매물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네. 전망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게임주들은 단기적인 그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고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네. 정책적으로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바이오나 제약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분명히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공약도 근데 했고요. 최근에 이제 정책들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좀 말들이 바뀌고 있는 또 것들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선이 되려면은 네. 이렇게 오버슈팅해서 던져야 되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수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네. 조삼모사라고 이제 바뀌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같은데 이제 네네. 앞뒤가 조금씩 순서 조율이 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그런 의구심, 정책마다 그런 재료들이 확실한 재료가 있고 확실하지 않은 재료는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은 저는 확실한 쪽으로 보고 있으나 바이오나 제약은 투자를 해주겠다 해놓고 이제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지금 이미 선 정책들에 대한 변경 사항들이 시장을 돌아봤을 때 이 정책도 조금 바뀌지 않을까, 이런 투자 정책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그런 투심이 좀 발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드팩토 얘기를 김용호 전문가께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물론 좀 답답하고 화나기는 하는데 그 하반기나 뭐 2분기부터는 조금씩 이익 개선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최인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지금 보세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에서 일단은 이래나 저래나 계속 일단 매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게 주가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건 사실인데 지금 바이오 시장이 지금 거의 뭐 바닥 수준이고 지금 셀트리온 보면요. 지금 바닥 그냥 아니 또 바닥 나올까 봐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할 정도로 지금 했는데 제가 왜 이 둘 중에서 찍었냐면 매드팩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암 관련되어 있는 거 이쪽에 임상 실험하면 네. 매출적이 상당히 커요. 근데 말씀드린
이게 항암제 시장이 크더라고요. 항암제 시장이 네. 주사 한 대 맞는데 400만 원이면 20대를 맞아야지 치료가 돼요. 뭐 1기면 위암 1기나 몇 천만 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8천만 원만 있으면 굳이 수술 안 하고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 시장은 모든 이게 그 잭팟의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를 시청자분들도 바이오에 한번 돈을 맛을 보시고 수사에서 수입을 맛을 보시면 매력이 너무 세다. 절대로 그 빠져나오죠. 그게 박살 바이오란 말이죠. 박살 바이오. 그렇죠. 박사를 한번 올라가면 끝까지 끝없이 치고 올라가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려올 때는 저렇게 너무 끝없이 거칠게 내려오는 내려왔죠.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그건 문제인데 오늘 두 종목이 사실은 좀 생뚱맞긴 하지만 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도 계속 시밀러 복제약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문량이 들어오고 또 미국과 유럽 시장에 계속 이게 수출적인 부분에 계속 고전 부분이 또 막 열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나 해서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8강의 1라운드와 4라운드는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종목을 좀 골라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선택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대 매드팩토 결과는요? 그렇군요.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저도 옛날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때문에 한번 고생을 크게 한 적이 갑자기 아픈 확 생각나요. 추억이. 예, 아팠죠. 예. 자, 그러면요. 매드팩터 우리 채널 전문가께서 좀 봐주십시오. 가격이랑. 자, 매드팩토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참 제약주 차트 봐야 기술적 반등 오늘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한 8% 올랐죠. 그래도 멀리서 보면 아직 멀었네요. 네, 아직 멀었습니다. 예. 그래도 횡보치는 제가 봤을 때 횡보치는 장세인데 지금 사실은 이 바이오를 지금 진입도 하기도 참 이렇게 나오라기도 힘들고 하여튼 지금 근데 꼭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네. 꼭 하고 싶으시면 나눠서 그러면 투자하고 싶으신 분하고 그냥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니까. 투자하고 싶으시면 좋네요. 35,000원. 케어를? 네, 35,000원. 네, 35,000원. 35,000원. 네. 그만큼 빠진 이제 횡보 구간을 계산을 했어요. 전보점을 계산해서 35,000원. 네. 그다음에 갖고 가지고 계신 계신 분들은 그냥 쭉 긴 호흡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긴 호흡에 아직은 아직은 답이 안 답이 예. 답이 좀. 네, 근데 차트 보면 전 사실 셀트리온보다 매드팩토가 더 답답하고 그래요. 네, 어쨌든 이 매드팩토 이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35,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짧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긴 호흡으로 가보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8강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강에서부터는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NC소프트 올라와 있습니다. 위메이드를 제치고 올라왔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 지금 아모 그린텍을 제치면서 4강에서 두 종목이 붙습니다. 네. 그러면 네. NC소프트, 게임, 한솔케미칼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시청자분들도 골라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예, 저는 한솔케미칼을 고르겠습니다. 네. 자, NC소프트가 약간씩 이제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에 내려갔었고 지금 다 오를까? 약간 그런 물음표 크게 뜨고요. 한솔케미칼은 그래도 바닥 찍고 조금씩 고점을 올려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는 어떤 종목입니까? 저도 한솔 케미칼입니다. 자, 그렇죠. 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NC소프트가 이렇게 떨어질 줄 알았어요. 자, 다음 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만 어쨌든 간에 두 분 모두도 한솔케미칼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신작 있잖아요. 네네. 그 프로젝트 TL이라고 네. 하던데 이걸 이제 글로벌 런칭을 한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2022년 말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죠. 올해 말이군요. 네, 그래서 네. PC 매출과 이제 콘솔 매출이 지금 확대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찌됐든 제가 강조드리는 건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아직도 여전히 현저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만약에 오늘 이제 상승세, 오늘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장 상황에 받쳐줬다면, 예. 앞으로 게임주들의 이제 NC소프트를 대상으로 해서 게임주들의 그런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 해석이 아예 달라지죠. 네, 근데 예,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게임주들, 기술주들에 대한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닥을 누군가가 이렇게 함부로 예측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쇄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지금 상승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실적이면은 저는 충분히 많이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윗꼬리가 달린 걸 봤을 때 투자 심리적으로 시장에서 못 받아 쳐주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재료들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NC 소프트를 고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 NC소프트 제가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번에 뭐
NFT 관련해서 그런 신사업도 하려고 하는 맞아요, 것 같던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뭐 성장 기대감 받지 못할까요? 지금 뭐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처음에 한번 100만 원까지 거의 거쳐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했으니까 최고의 종목이에요, 최고 종목. 예. 네. 끝없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 게임 거래, 게임 이렇게 아이템 거래 같은 그런 것도 사실 불법으로 지금 이제 간주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약간 불법성이 돼 있었어요. 사행성. 예, 사행성 불법되어 갖고 하는데 지금 NC소프트가 지금 계속 추구하는 게 지금 이제 그 머드 게임이라고 불립니까? 그 머드 게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지금 제일 인기가 제일 컸던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리니지요? 예, 리니지. 예. 리니지 이제 모바일하고 리니지 M하고 리니지 이 사업이 이제 그 한계점에 돌아선 상태에서 이제 NFT를 이제 하려고 게임주로 계속 반면을 그렇죠. 했는데 예. 사실 이 시장이 지금 다른 게임 시장들도 같이 한꺼번에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이었죠. 많이 나오면서 네. 조금 이렇게 또 떨어지면서 NFT로 자기도 이제 진출한다 하는 사실에 좀 올라긴 올랐는데 좀 약간 지금 시대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시대를. 그러니까 이 큰 회사가 더 퍼포먼스가 더 클 수 있는데 네. 조금 정통성과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게임을 계속 이렇게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보수적인 좀 측면인 것 같아요. 좀 게임하는 주 자체가.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다라고는 생각이 안 네,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게임 너무 무겁고 그것도 회사 복지도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뭐 좀 이야기만 들었는데 아이고, 거기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입구만 가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NC소프트는 네.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일단은 우리가 소비자라든지 게임 시장의 발전성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그래서 R&D 쪽에 조금 약간 치중이 좀 약하다. 좀 그런 걸 조금 느낄 수가 아, 있어요. R&D 쪽이 좀 약해요. 약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제 앞으로 더 계속 치중한다고 하지만 다른 게임 업체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쟁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게임은 사실 연말까지 좀 약간 저는 네. 좀 관망세를 보자. 네. 혹시라도 또 새로운 특별한 게임이 나오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전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관망세로 보자. 이 의견을 계속 고수하고 계시네요. 그럼 두 분이서는 한솔케미칼을 골라주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 선택해 주셨는지 궁금하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이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맞으셨네요. 저는 100%일 줄 알았어요. 아, 근데 그렇지는 않으셨다. NC에 생각이 또 드네요. 예. 물려 계신 또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또 NC 화이팅하기 위해서 또 한 그쵸. 표를 날리죠. 예. 그쵸. 내가 아. 가진 한 표. 예. 그렇죠. NC소프트 살아나야 됩니다. 예. 자, 한솔케미칼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NC소프트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가 가격 조절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예. NC소프트는 목표가 47만 5천 원 보고요. 지금 47만 5천 원이라고 이제 설정한 이유가 거기서 목표가라기보다는 네. 거기가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아. 여기를 돌파해주는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한번 목표가를 드렸고요. 의미 있는 가격대. 네, 맞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젝트 TL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연말에 이 게임주들의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이 TL에 대한 재료가 다시 부각이 된다면 NC소프트는 다시 한번 잘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릴 거다. 네, 한솔케미칼 올라갑니다. 그리고 NC소프트는 47만 5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네. 여기부터가 아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지점이 아닐까 이런 중요한 지점.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 보시죠. 자,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야, 이것도 1라운드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예, 원익 IPS 올라가 있고 또 반도체 네. 쪽에서 여기죠. 또 우리 셀트리온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떻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지. 예. 자, 우선 시청자분들께서도 원익 IPS 대 셀트리온을 한번 네. 봐주시고요. 셀트리온 쪽은 어떻게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좋으십니까? 셀트리온. 오늘 지금 또 다시 또 마이너스 또 들어왔네요. 그렇죠. 5%, 예, 6% 5.8%, 가까이. 예, 네. 5.8% 좀 더 진입하게 되어 있네요. 참, 이 영업이 뭐 전년 매출 17%, 영업이 43% 뭐 늘었다는 뭐 기사 헬시가 늘었다는 네. 게 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특징이 좀 뭔가 획일적인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이게 제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은 구축되어 있는데 네. 좀 뭔가 자체적인 건 없어요. 다 그냥 누가 보더라도 시밀러예요. 주문 받아서 생산만 한다 이 얘기죠. CMO 예.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그때 말씀 동국제약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이 경기에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이렇게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는 업종들과 바이오가 연결되어 있는 업종들은 일동이라든지 네. 일동자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그래도 아직까지 우상방을 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약도 바이오도 어찌 보면 너무 호불호가 너무 좀 많이 지금 나뉘어져 그렇군요. 있어요. 예, 예. 근데 뭐 셀트리온은 뭐 바이오의 뭐 대장주라고 우리 뭐 항상 그렇게 했는데 지금 순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 정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쪽 방향의 바이오 쪽에 투자와 수출 또 그런 데다 제도적인 그러니까 편리를 좀 많이 봐주면서 세제 혜택 같은 세제 것도 혜택뿐만 있겠죠. 아니고 뭐 해준다고 하니 그게 시행되는 시점이 어찌 보면 이 바이오가 다시 한번 폭발력을 한번 더 가지는 시점이라 봐야 돼요. 뭐든지 뭔가 계획이 터지고 한다고 시행을 한다면 그때 뭐가 또 이렇게 수급이 또 모이면서 또 이렇게 거래도 터지면서 또 상승할 또 맥이 보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힘들어지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마디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정책 관련 주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어느 시점에 어떻게 터트리냐에 따라서 바이오 종목은 사실은 일대 또 스마트하신 분들은 조금씩 매집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그게 또 특징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미래 방향성은 우린 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덜 고생하고 또 수익을 또 짧게라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면 또 새 정부의 정책도 많이 좀 지켜보셔야 될 듯 합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네. 선택인가요? 저는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요? 네네. 아까 원익- 최인호 전문가가 저도 원익 IPS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셀트리온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네, 예. 셀트리온 중심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전문가님.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 이제 장비 회사가 이제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인도분이 1분기에 이제 인도가 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실적이 좀 밀렸어요. 네. 실제 밀렸는데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이제 뭐 시간차를 노리자는 겁니까? 네,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그러니까 인도가 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2분기부터는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모멘텀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디램의 이제 14나노미터 그리고 이제 낸드 7세대에서도 원익 IPS가 좀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즉 1분기의 실적은 바닥이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자 이제 평택 상공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지연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예. 여기가 만약에 다시 재가동이 되면서 이제 장비가 인도가 된다면 네. 매출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장비의 대장주다 이렇게 저는 해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원익 IPS 두 분 모두 다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원익 IPS 대 셀트리온. 네, 그렇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네. 뭐 1라운드랑 비슷한 부분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그대로 네. 예측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고 좀 답답하니까요. 이번엔 최인호 전문가님이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네, 셀트리온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나오고 영업이 또 450억 지금 이때 1분기 매출도 4,157억 정도 나왔고요. 네. 일단은 뭐 사이즈가 워낙 큰 회사기 바이오의 일단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렇게 눈이 외면되다 보니 지금 같이 동반 하락으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데 오늘도 지금 장중에 지금 주가 빠지고 있는 예, 입장입니다. 그래도 일단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이게 이 상태에서 다시 평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또 진입하는 게보다는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게 차라리. 그냥 지켜보는 게 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소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도 목표가는 18만 원까지 단기 고점이 18만 원까지는 그래도 오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슈와 재료가 터진다면 충분히 18만 원까지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재료가 있을 경우에는 음. 1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럼 올라가는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바로 결승으로 나아가 볼게요. 자, 오늘의 결승전에 올라간 종목 두 종목입니다. 바로 한솔케미칼 대 원익 IPS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4라운드에서 이제 확실하게 상대편을 제치고 올라온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솔케미칼, 원익 IPS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자, 그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한솔케미칼 대 원익 IPS 이쪽에서 또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세요? 저는 미인주를 오늘 원익 IPS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텐베거는 사실 한솔 케미컬이에요. 어, 그런데 네. 지금 올해 최고의 사상 매출과 올해 실적은 한솔 케미컬보다는 원익 IPS가 더 크게 터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번 해보지도 못한 원익 IPS의 매출액이 올해 달성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원익 IPS를 네, 선택하겠습니다. 원익 IPS. 생일인데 한번 밀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세일이랍니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는요? 저도 원익 IPS입니다. 어,
한솔케미칼일 줄 알았는데. 저도요. 예. 근데 아까 한솔케미칼도 되게 좋게 봐주셨고 이번에 실적 호조도 있었고 원재료 가격 환가 전가 가능하다 뭐 네, 이런 좋은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네. 되게 네네. 많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당연히 좋게 봅니다. 한솔케미칼도 이제 원익 IPS랑 붙어서 제가 원익 IPS 고른 거지. 한솔케미칼도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기대감, 탄력성, 주가 탄력성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원익 IPS가 조금 탄력성이 좋을 탄력이 더 거다라고 좋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자리도 굉장히 이전에 이제 거래량이 약간 터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매물대를 다시 한번 소화하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저 거래량 이후에 다시 한번 진입가에 올라간다면 저희 상승 추세가 좀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익 IPS를 골랐습니다. 공급망 리스크는 좀 반영된 걸로 봐야 돼요. 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미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망이 만약에 해소까지 되는 그런 시장의 신호가 온다 하면은 네. 원익 IPS는 다시 주가를 확 오르겠네요. 전에 주가로 다시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원익 IPS로 그냥 몰아버리셨네요.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원익 IPS 그리고 한솔케미칼 네, 탄력적인 이번에는 측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결승답다. 남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익 IPS를 골라주셨습니다. 네. 네. 자, 원익 IPS 대 한솔케미칼 오늘의 우승자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원익 IPS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익 IPS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57%의 비중으로 지금 한솔케미칼을 제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다 좀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 하나씩 좀 들어보죠. 최인호 전문가는 원익 IPS 가격 전략이요? IPS는 제가 이 올해 최고의 실적과 포텐이 터진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네. 우리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던 웨이퍼, 네. 웨이퍼를 만드는 장비예요. 만드는 장비인데 이 회사가 하루에 한 대씩 해서 30대를 밖에 못 만듭니다. 근데 추가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면 50대 이상은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쵸. 그거를 지금 삼성의 고덕의 지금 P3 상공장에다가 지금 다 깔아야 되는데, 여야 되는데, 지금 하기 힘들 정도로 상당히 물량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하겠다는 사람 많겠네요. 자, 그리고 원익 IPS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회사에 대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7.54% 있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수익률. 근데 또 원익 IPS는 영업을 또 이번에 SK 하이닉스에다가 또 납품을 해요. 그 용인의 처인구에 있는 공장에다가. 예. 그러니까 양방으로 국내 시장에 웨이퍼 만드는 공장 설비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만들 수 있는 다음에 시간이 축이네요.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 지금 1분기가 2천억이 나왔으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작년을 봤을 때 8천억 잡더라 하더라도 최소한 이번에 올 4분기까지 따지면 한 1조 한 4, 5천억 정도에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무조건 이 종목은 한번 크게 슈팅을 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저점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기술적으로 자꾸 눌림목이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눌렸을 때 진입하시면 어찌 수입 내 중장기 섹터에서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아시면 좀 네. 투자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요? 예, 가격은 저는 6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6만 원. 예. 크게 봅니다, 6만 원. 네. 자, 크게. 자, 김영호 전문가는요? 네, 또 똑같이 원익 IPS로 가나요? 네. 예. 그래서 같은 네. 종목이셨으니까. 네,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목표가 일단 43,000원까지 일단 보고요. 네. 네. 1차적으로. 일단 시장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일단 챙기고 보자. 약간 이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드렸고요. 단타로요? 당연히 길게 본다면 43,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원익 IPS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 앞에서 설명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그럼 한솔케미칼도 설명해 주세요. 네. 가격 전략까지 네, 들어볼게요. 넘기려고 했는데요. 바로 네. 이렇게 캐치해 주시네요. 네. 네, 한솔케미칼은 끝까지 공격하고 네, 가야죠. 목표가 26만 원. 네. 목표가 26만 원 보고 있고요. 네,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MB 라텍스 부분에서 업황이 부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해서 그 만드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소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 이제 배터리 신사업 그리고 미국의 진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산화수소 공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공장이 추가로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캐파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다,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자인 원익 IPS 최인우 전문가님이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이 4만 3천 원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는 단타 기준이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2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네요. 네. 자, 오늘 원익 IPS가 우승인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네. 다음 주부터 이상형 월드컵도 개편이 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이상형 월드컵이 개편이 되면서
하면서 누가 맡기냐? 제가 맡깁니다. 저는 안 가져가세요. 네. 맞아요. 전문가로 참여하시는 못해서 잘린 건 아니고요. 오해 없으시고요. 또 새로운 분이 오셔도 또 많이 좀 사랑을 지금처럼 해주시고 최인호 전문가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 잘하십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우세요, 그러면 하지 빨리. 마세요. 울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앵커가 또 함께 할 겁니다. 착한 척 하면 바로 또 공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